네, 내일 6월 확정 수출 데이터 발표를 앞두고 그리고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오늘은 전력, 화장품, 엔터 등 실적이 확실한 섹터 위주로 흐름이 좋았습니다. 내일부터 하반기 시장이 시작이 되는데 어떤 테마와 종목 위주로 공략해야 할지 이분과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리뷰를 해볼 텐데 롯데관광개발 오늘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3차 목표 주가까지 터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량 좀 매도를 할까요, 매니저님? 근데 추세가 너무 강해서 이제 전량 매도도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한 50% 이상을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막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서서히 우상향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급하게 매도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도를 좀 권해드리면 오히려 좀 더 끌고 가면은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할 수가 있을 거다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 목표가는 19,800원으로 박스권 상단 다시 한번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라인은 익절가 라인은 16,500원으로 약간 올려서 다시 한번 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달 만에 수익률 50%를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폭염특보와 함께 오늘 파세코가 시장에서 상당히 강했습니다. 장중에 이제 19% 넘게 오르기도 했는데 폭염 관련주 안에서는 파세코가 대장인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파세코 하면은 이제 폭염 관련된 모멘텀이다. 그리고 폭염하면은 파세코다. 약간 시장에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1년에 딱 한 번 이벤트가 만들어지는 종목이라서 미리 좀 파세코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 그리고 오늘 전국적으로 좀 폭염주의보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조금 연장선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급하게 매도한다라기보다는 아까 제가 제시드렸던 1차 목표가 8,800원까지 우리가 홀딩하면서 조금 더 끌고 가면은 그래도 이번 주는 우리가 분위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홀딩과 함께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내일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네, 시장이 약간은 좀 쉬어가면서 그동안 올랐던 종목들이 좀 쉬고 있는데 또 요럴 때 우리가 또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살려가자라는 관점으로 오늘의 키워드는 다시 한번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쪽 테마의 조정폭이 상당히 컸고 오늘도 좀 다소 변동성이 있는 흐름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아래 꼬리 달면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도 보여지기 시작을 했고요. 이제는 좀 하방이 어느 정도 경직성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시장의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직 오르지 않았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서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 테마는 우리가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마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 첫 번째 테마로는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가 되면은 우선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산업이 바로 거래소이기 때문에 이 거래소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수혜주입니다. 이 안에서는 어떤 이슈를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오늘 이슈가 나온 게 한국은행에서 CBDC 테스트를 잠정 중단을 하고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모든 시장에 대한 매개체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되고 있고 CBDC보다는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조금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코인 시장이 좀 더 빠르게 개화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은에서 얘기를 한 게 1분기 국내에서 거래된 스테이블 코인만 하더라도 57조가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더 기반에 대한 거래가 57조가 넘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국 원화 기반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거래에 대한 거래 대금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거래소에 대한 모멘텀이 1차원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거래소 수혜주에 대한 모멘텀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얘기만 들어봤을 때는 시장의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거 너무나 잘 알겠어요. 저희가 장점과 단점으로 확실하게 분석을 해보죠. 네, 일단은 장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코인에 대한 거래액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게 1차원적으로는 거래소에 대한 실적으로 연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든지 도지코인이라든지 리플 이런 쪽에 대한 거래 상승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는 게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 증시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코인 시장으로 넘어간 자금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거래소에 대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또 수혜, 호재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래소에 대한 실적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비상장 기업에 대한 가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빗썸이라든지 두나무 이 두 기업에 대한 비상장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을 할 정도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래소 수혜주들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모멘텀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다. 이게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거래소와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거래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고 있다 보니까 모멘텀 자체가 약간은 생각보다 약할 수가 있다. 이 부분이 하나의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빗썸 같은 경우에는 IPO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빗썸이 오히려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보다는 그쪽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수요가 몰릴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관련 기업들은 세론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PO 상장에 대한 방향성까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진짜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세론이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분 투자가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해당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테마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테마죠? 네,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을 누가 발행을 하느냐 이게 또 중요한 승리 싸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코인 발행을 할 수 있는 수혜주들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들의 코인 발행 뉴스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상표권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만 하더라도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슈로는 뭘 체크해야 될까요? 일단은 계속해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표권 출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카뱅에 이어서 지금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도 스테이블 코인의 상표권을 출원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제 단순히 빅테크 기업이 아니라 은행권에서도 상표권을 출원을 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좀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통계치를 보시게 되면은 20대에서 50대에서 통계치 사람들 보게 되면은 4명 중에 1명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코인 시장이 과거의 자산과 현재에 대한 자산에 대한 관점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코인 시장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한 모멘텀에 맞춰서 스테이블 코인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기업들은 수익을 빠르게 만들 수가 있다. 그 부분이 가장 커다란 이슈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20대에서 50대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코인 투자하고 계세요?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혹시 물려 계신가요? 아니면 수익 중이신가요? 저는 지금은 약간 물려 있지만 코인은 물리지 않는다. 이제 기다림으로 기다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픈 마음을 부여잡으며 저희는 코인 발행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을 또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과 단점 체크를 해볼게요. 네, 이제 코인에 물려가지고 코인 시장이 커질 거다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점으로 보시게 되면은 발행 요건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기준 50억에서 5억에 대한 자본금만 된다 하더라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요건이 이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참여할 수가 있다는 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진다.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금융권 기업들도 참여할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연계성으로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만큼 기술력만 있으면 너도 나도 코인을 발행을 해서 이거를 수익성으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폴라리스 오피스 그룹들도 이미 코인을 상장한 이력이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메이드도 위믹스 코인을 발행을 했기 때문에 기술력만 있다라고 하면은 너도 나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만큼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많다라는 점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혹시나 이제 묻지마 발행과 같이 너무 많은 기업들이 발행을 하면서 이게 좀 변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스러운 시선도 있는데 단점이 맞습니다. 될까요, 이게?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단점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도 나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너무 많으면 변질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스테이블하지 않은 코인으로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원이라는 기준점으로 이제 원화 기반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게 수요가 너무 쏠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100% 증거 규모에 따라서 발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낮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민 코인처럼 막 올라갔다가 세론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질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우리가 누가 발행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기반에서 어떠한 시가총액을 발행을 했는지 여기에 대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시장이 약간은 주춤할 수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관련 기업들이 너무나 올랐던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테마성에 대한 좀 과열도 우리가 우려감으로 이제 세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 종목들은 우리가 좀 더 배제를 하면서 종목에 대한 선택이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진짜 솔직한 말로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 막차 타신 분들은 지금 손실 구간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관련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테마 안에서 오늘 김민성 매니저의 픽은 무엇일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적인 흐름을 볼까 아니면은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볼까 했는데 오늘은 약간은 안정감 있게 좀 더 갈 수 있는 거래소 수혜주를 한번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래소 수혜주로 픽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탑픽 종목은 무엇인가요? 네, 아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는 종목입니다. 하나투자증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하면 저는 두나무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말씀해 주셨다시피 최근에 두나무가 장외 시장에서 시총이 좀 많이 늘어났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도 아직은 시장에 부각이 되지 않았다. 사실 거래소 지분에 대한 두나무 지분하면 우리기술투자 아니면 하나투자증권인데 최근 들어서 우리기술투자보다 하나투자증권이 좀 더 시장에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유하고 있는 지분만 보더라도 한 6%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금액만 추산을 한다 하더라도 한 4,600억에 대한 가치로 올라가고 있는데 이 가격이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하나투자증권이 가지고 있는 지분에 대한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만 보더라도 충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가 있다. 이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 시즌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STO에 대한 법제화가 다시 한번 재가동이 되고 넥스트레이드가 최근 들어서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이 모두 다 증권주에 대한 실적 수혜가 이어질 수 있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에 대한 모멘텀과 두나무 지분에 대한 모멘텀만 보더라도 여기서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거래 대금이 한 40조가 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증시 대기 자금만 70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만 이어진다 하더라도 2분기, 3분기 실적은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보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아직은 우리가 접근이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에 증권주들이 전체적으로 신고가를 찍고 지금 조정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투자증권은 가격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차트만 봤을 때는 약간은 부담스러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올랐는데도 PBR이 1배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제자리에 온 거고 추가적인 상승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8,000원 제시드리도 하겠고요. 추세를 이탈하는 라인 6,100원 손절가 제시드리도 할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지금 현재가 기준으로 편입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장은 끝났지만 넥스트레이드에서 지금부터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점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방에서 어떤 얘기 해주실 건가요? 네, 시장이 약간은 쉬어가다 보니까 이럴 때 우리가 오히려 높이 맞추기에 대한 모멘텀을 체크할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부각이 되지 않았지만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교육을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4시 반에 너튜브에 김민성 검색하셔서 공개방송 참여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네이버에 김민성 나눔방 검색하시면 제 네이버 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링크 찾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네이버 밴드 오시게 되면 링크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같이 교육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4시 30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입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조만희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